고시엔 100주년인데 흑역사를 남겼다. 교토국제고를 고교야구연맹에서 제명하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한 기사에 실시간으로 분노의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프로야구만큼이나 인기가 있는 일본의 고교야구대회 고시엔에서 본선의 모든 팀을 이기고 최종 우승한 고등학교를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다시는 일본 열도에서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무서운 댓글까지 서슴지 않고 남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학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들은 이런 댓글을 달고 있을까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일본인들이 이토록 화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나츠키라고 합니다. 저는 교토에 살고 있고 히가시야마에 있는 교토국제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히가시야마는 말 그대로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학교는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교토 서쪽에 있어서 학교와는 거리가 먼 편이라 처음에 제가 교토국제고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지만 저와 엄마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교토국제고에 가면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거든요. 저와 엄마는 한국에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가 없어요. 엄마는 대학 다닐 때 겨울연가를 보시고는 윤사마에게 완전 빠져버리고 한국에 빠져버리셨대요. 윤사마에게는 일본 남자들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움과 상냥함이 있고 또 한 번씩 미소를 지을 때면 가슴이 콩닥콩닥 터질 것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셨대요. 뭔가 첫사랑 같은 설레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은 윤사마를 좋아하는 엄마를 두고 아줌마 같다며 바바짱이라고 놀렸대요. 일본어로 아줌마를 오바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아줌마 팬을 바바팬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이었으면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지만 반대로 한국 드라마 보지 않는다고 놀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만 아무튼 그때는 아줌마들만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었나 봐요. 엄마의 한국 드라마 사랑은 저를 임신하셨을 때도 계속돼서 저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로 태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땐 매일 엄마와 한국 드라마 DVD를 봤으니 제가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겠죠. 특히 대장금을 본 뒤에는 엄마를 졸라서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한국 음식이 훨씬 입에 맞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도 좋지만 씹는 맛이 참 좋아요. 일본 음식은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가는데 한국 음식은 음식들마다 씹는 맛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매운맛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매운 거 먹을 때는 너무 매워서 온몸에 땀이 나고 눈물 나오고 콧물도 나와서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먹고 나면 또 생각나요. 요즘은 학교 근처에 있는 서가식당에 자주 갑니다. 꼬리곰탕이랑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특히 꼬리곰탕은 하나도 맵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학교 끝나고 꼭 들러서 밥 먹고 집에 와요. 제가 다니는 교토국제고는 제1본 대한민국 민단산하단체인 학교법인 교토국제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1947년 제1교포를 위한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1958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름은 교토조선중학교였는데 일본에서는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운영이 힘들어지자 2003년 교토국제학교로 바꾸고 일본에서도 정식으로 학교 인가를 받아서 지금은 일본인이 더 많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어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0%가 일본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교육을 받고 교과도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학생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니 교과도 일본어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교과가 한국어인 것이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한국어가 좋고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온 것이기 때문에 잘 부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과 한번 들어보실래요? 교과가 참 아름답죠? 저희 교토국제학교 야구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1999년에 창단되어 2002년 지역예선 16강까지 갔고 이 지역예선 때는 그때 야구부 주장이었던 이한강 선배님이 대회 선서를 하셨다고 합니다.
창단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는 고교야구가 별로 인기가 없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행사고 모든 일본인들이 관심을 갖는 대회입니다. 일본 고등학생들은 고시엔에서 1등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야구부가 아니더라도 학교가 우승하면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되거든요. 고시엔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일본 전역의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야구부가 생긴 지 20년 만인 2019년 여름에 고시엔 교토대표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기록했는데 제가 우리 학교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때였어요. 고시엔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이긴 팀의 노래를 함께 듣는데 이때 한국말로 된 노래를 듣고 여기에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에는 교토국제학교가 본선 4강을 달성한 것 때문에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에 지역 강호가 몰려 있어서 본선 4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토에서 제일 야구를 잘하는 학교라는 뜻이거든요. 고시엔 지방 예선에 참가하는 야구부는 총 3,44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손에 꼽히는 거니까 상위 0.003% 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특히 2021년에는 2013년 고시엔 우승팀인 군마현 대표를 꺾고 얻은 성과라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너무 대단했던 것은 교토국제고는 고시엔 본선 첫 출전한 외국계 학교인데 단번에 우승을 넘볼 정도로 올라와 버린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일본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는데 서도쿄의 최고 명문 도카이테 스카오와의 승부가 정말 묘미였어요. 교토국제교가 9회 말에 안타깝게 역전을 당하기는 했지만 일본의 유서 깊은 야구 명문 학교를 4대2로 끝까지 궁지로 몰고 있었던 교토국제교 야구부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처럼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과 야구부 활동을 하려고 진학한 남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야구부 하지 않는 남학생은 7명밖에 없어요. 남학생들은 대부분 야구를 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 오기 때문에 야구부 학생만 총 61명이나 됩니다. 원래는 저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야구부의 활약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비슷해졌어요. 학생들은 모두 같은 관심사가 있어서 이 학교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갈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저희는 함께 모여서 전날 보았던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가 한국에서 신상 화장품을 사오면 같이 발라보고 화장을 잘하는 친구들은 서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매일 학교에서 나와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천국 같은 일이에요. 해마다 7월이 되면 한국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일주일간 수업을 해주는데 태권도 전통문화, 전통음식, K-팝 댄스 등을 알려주고 한국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한국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뭔가 멋있습니다. 일본에선 느낄 수 없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빠들을 보면 한국 남자들이 확실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남학생들 대부분이 야구부라서 키가 큰 편이지만 학교 밖에만 가도 아담한 남자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체격도 왜소해서 뭔가 남자답고 멋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데 한국 오빠들은 운동선수가 아닌데도 모두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상당히 신기합니다. 언니들도 모두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아요. 저도 일본 평균보다는 큰 편이라 다른 친구들이 올려다보는 편인데도 언니들을 올려다봐요. 같은 동양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은 유전자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로 상담을 했는데 한국 학교에 흥미가 생겨서 한국으로 입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친구들과 함께 꼭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습니다.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는 고등학생이 보호자도 없이 외국 여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말렸는데 엄마는 한국은 어린아이 혼자 다녀도 아무 일 없는 안전한 나라라며 아빠를 따돌리고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있었으니 자신있게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만에 도착한 한국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는데 곳곳에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거리도 뭔가 활기찬 느낌이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궁궐조차도 활기차서 고쇼보다는 경복궁이 저와 더 잘 맞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잘 도와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이었는데 친구들과 홍대를 가기 위해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카드를 찍으려고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음이 되었어요. 지갑 속에는 제 모든 현금과 여권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우리는 미친 듯이 제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곳으로 되돌아가며 중간에 떨어뜨렸는지를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고요. 분명 열차 안에 두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요.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한국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니 분명 찾을 거다 등등 위로를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大丈夫ですか何かお困りですか 저희는 뜻하지 않게 일본어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준다고? 무슨 일이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모두 남자를 쳐다봤어요. 키가 큰 남자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보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은 채 저희 상황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러자 바로 이해하더니 지하철에 지갑이 있을 거라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저희를 영무실로 데려갔어요. 영무실에 도착해보니 영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 남자는 영무원에게 통역을 해주었어요. 저희는 얘기를 듣다가 한국말로 지갑의 생김새와 지하철을 탄 시각 등을 얘기했어요. 당황해서 잠시 저희들이 한국말 할 수 있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 있죠. 영무원과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한국말을 할 줄 아냐며 잘한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교토국제고라는 한국인이 세운 학교에 다녀서 한국말을 배운다고 말했더니 일본에 그런 학교가 있냐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이 지나칠 역에 미리 전화를 해서 지갑을 찾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 자리에 지갑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절망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한국 여행을 포기한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나? 여권 없어도 일본에 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망연자실해 있는 제게 영무원이 혹시 모르니 분실물 사이트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남자가 로스트112라는 사이트에서 지갑을 검색하자 바로 제 지갑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제 지갑은 유실물 센터에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챈 30분 전쯤에 다음 역인 당산역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고는 당산역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제 지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큰 안도감이 밀려왔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릴 도와줬던 그 남자는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낯선 곳이라 영무실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 수도 있다면서요. 그 친절함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남인 우리를 도와줄 필요도 없었지만 말을 걸어주고 자기 문제인 것 마냥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친절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사람의 모습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밤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연락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엄마는 역시 한국인이라며 크게 웃으셨어요. 그날의 경험으로 선배들이 왜 일본 대학으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유학 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차가운 일본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을 경험해보면 한국말을 몰라도 한국에 살고 싶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까지 배우니 한국 유학을 결심하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그리고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재미있는 나라거든요. 저희 교토국제학교 야구부에서도 졸업하고 한국 프로야구에 진출하신 선배님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산의 신성현 선배님, 기아의 오두철 선배님, LG의 황목치승 선배님, LG의 정규식 선배님, 롯데의 현도훈 선배님 등이 진출하셨어요. 야구부의 역사가 짧은데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분들도 많아요. 일본 고교야구의 여름고시엔 대회는 오로지 실력으로 지역대회에서 1등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여름고시엔에 본선 출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고시엔은 고시엔 100주년 대회로 2024년 여름고시엔에 출장했다는 것은 정말 영웅 대접을 받을 만큼 의미가 큽니다. 저희 교토국제고교에서도 작년에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것이라 각오가 남달랐어요. 정말 모두들 열심히 잘 싸웠어요. 응원하는 저희들도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교토국제고는 모든 경기를 이기고 2024년 고시엔에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고시엔은 경기가 끝나면 이긴 학교의 교가를 틀어주거든요. 올해 고시엔에는 우리 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졌고 이것은 NHK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가 이기고 교가가 울려 퍼질 때마다 SNS에는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들으셨다시피 교가가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아사히 신문에도 치욕의 고시엔이다. 한국어 교가는 기분이 나쁘다. 왜 다른 나라 학교가 나왔나? 교토국제고를 고교야구연맹에서 제명하라 등의 악플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정복된 일본 야구 고시엔 100주년인데 흑역사를 남겼다. 100주년 기념 우승기가 동해를 건너 한국으로 갔다 등등. 우리 학교를 한국인이 세웠다는 것에 치욕스러워하는 글들도 있었죠. 모두 우리 학교가 한국과 연관된 것을 기분 나빠하기만 할 뿐이지 고시엔에 우승한 교토국제고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학교에 진 다른 모든 학교를 비웃는 것이 될 테니까요.
고시엔이라는 대회가 얼마나 치열한 대회인지, 고시엔에 승리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고 인정받는 일인지를 모두 알기 때문에 우승한 자의 실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아사히 신문과 교토부지사는 악성 댓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가에 대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저희는 100주년 고시엔에서 이겼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가사가 NHK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댓글 쓴 사람들이 동해 바다와 일본이 예전에 한국의 조상들이 넘어온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가사를 알아들었다면 더 심한 댓글을 달았겠죠. 끝까지 모르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이번 고시엔을 계기로 저희 학교를 알게 되어 응원해주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어 교가가 나오다니 감격스럽다. 과정도 결과도 모두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한국어가 들리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한국 고등학교가 이겼으니 앞으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다. 라는 등의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 이념을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애쓰고 큰 성과를 낸 국제교토교 학생들을 응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저희 학교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시엔도 끝났으니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유학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 또 캐오겠습니다.